70대 은퇴 교사 선우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고향 집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빛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한다. 그것은 40년 전 자신의 첫사랑 민숙이 보냈으나 차마 읽지 못했던 편지였다. 편지 속에는 그 시절 그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오해와 진실이 담겨 있다. 선우는 그 편지를 들고 인생의 노을빛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민숙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다. 선우의 고향집 안방 오래된 목조 가옥. 창틈으로 스며드는 오후이. 노을빛이 방 안의 먼지를 비춘다. 선우는 돋보기를 쓰고 낡은 괴짝 안의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고 있다. 선우 혼잣말하며 묵직한 한숨을 내쉰다. 허허. 이 물건들이 다 무슨 소용이라고 이렇게 쥐고 살았을꼬. 선우가 낡은 앨범 사이에 끼워져 있던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봉투 겉면에는 김선우 귀하라고 정갈한 글씨체로 적혀 있다. 보내는 이는 박민숙. 선우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민숙이? 이게 왜 여기? 선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으려다 멈춘다. 40년의 세월이 그 봉투의 입구에 단단히 눌러붙어 있다. 1980년 가을 어느 기차역 광장 뿌연 증기를 내뿜는 기차. 선우 25세가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들려있다. 선우 독백 그녀는 오지 않았다. 마지막 기차가 경적을 울릴 때까지 나는 광장의 가로등 밑을 떠나지 못했다. 그날의 비릿한 가을바람이 내 청춘의 마지막 페이지였다. 다시 현재 안방 노을 지는 오후. 선우가 마침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한다. 민숙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으로 겹쳐진다. 민숙 선우 씨,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먼 곳에 있겠지요. 우리가 약속했던 그 기차역에 나가지 못한 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우 눈시울이 붉어지며 편지지에 얼굴을 묻는다. 바보 같은 놈. 그것도 모르고 나는 평생을. 거실 저녁. 아들 지훈이 반찬통을 들고 들어온다. 멍하니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고 의아해한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불도 안 켜고 뭐 하세요? 선우 급히 편지를 감추며 지훈이냐?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지훈 식탁에 반찬을 놓으며 아버님, 내일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잊지 마세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지훈아네. 사람에게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게 있을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밥이나 드세요. 늦었으니까요. 선우의 서재밤. 선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내려간다. 민숙의 흔적을 찾기 위한 단서들이다. 내 인생에 해가 지기 전에 이 마침표는 내가 직접 찍어야겠다. 그게 너에 대한 예의고 나를 견디게 해준 세월에 대한 보답이겠지. 1980년 여름 강가 오후. 젊은 선우와 젊은 민숙이 나란히 앉아있다. 선우가 수줍게 민숙의 손을 잡는다. 선우 씨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당신 곁에서 시를 읽어주는 사람. 그거면 충분해요. 웃으며 시만 읽어서 밥은 어떻게 먹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는 시인이 되면 되지. 시외 버스터미널 아침. 선우가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터미널에 서 있다. 그는 편지에 적힌 민숙의 옛 주소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잠시 후 9시 출발, 청주행 버스 승차를 시작합니다. 선우 버스에 오르며 창밖을 본다. 기다려라 민숙아. 40년 늦은 답장을 전하러 간다. 청주 구도심 옛 주소 근처 오전.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와 낡은 상가가 뒤섞인 거리. 선우는 손에 든 쪽지와 주변 건물을 번갈아 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가 기억하던 빨간 우체통이 있던 골목은 온데간데 없다. 선우길을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저기요, 젊은이. 혹시 예전에 여기 대성 양복점이라고 있었는데. 아나. 행인 이어폰을 낀 채 무심하게 양복점이요? 글쎄요, 저 여기 산지 얼마 안 돼서요. 선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근처의 낡은 부동산 중개업소로 발걸음을 옮긴다. 희망 부동산 내부 낮. 먼지가 쌓인 서류 뭉치들과 오래된 지도가 벽에 걸려 있다.
머리가 희끗한 복덕방 주인 만득 70대. 신문을 보고 있다. 대성 양복점. 허허, 그거 문 닫은 지가 벌써 20년도 넘었지. 거기가 지금 저기 편의점 자리여. 반가운 듯 의자에 앉으며 아,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그 양복점 뒤편에 살던 박씨 집안을 기억하시는지요? 딸 이름이 민숙이었는데. 눈을 가늘게 뜨며 선우를 살핀다 박씨네. 아, 그 서울서 내려왔던 과수원 집 딸내미. 민숙이. 기억나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으니까. 근데 웬일로 찾으시는가? 선우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꼭 전해줄 물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만득 담배를 피우려다 말고 한숨을 쉰다. 그 집안도 참 풍비박산났지. 80년대 초였나? 아버지가 사업 크게 하다가 부도나고 야반도주하듯 떠났어. 들리는 소문엔 저기 아래 지방, 바닷가 쪽으로 갔다던데. 정확히는 몰라. 1980년 늦여름 민숙의 집 앞밤 비가 쏟아지는 골목. 선우가 민숙의 대문 앞에서 서성인다. 대문이 열리고 민숙의 아버지 박 사장이 나온다. 박 사장 선우를 차갑게 노려보며 자네, 아직도 여기 기웃거리나? 선우 아버님, 저 민숙이와 약속했습니다. 제가 꼭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박 사장 말을 자르며 교사.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우리 민숙이 고생시키려고. 자네 같은 새님은 민숙이 감당 못해. 우리 민숙이 곧 서울 집안이랑 정혼할 걸세. 다시는 내 딸 눈에 띄지 말게. 박 사장이 선우의 가슴을 밀치고 들어간다. 대문이 쾅 닫힌다. 잠시 후 2층 창문이 살짝 열리고 눈이 부은 민숙이 선우를 내려다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못한다. 다시 부동산 오후. 선우는 만득이 적어준 메모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남해군 미조면. 희미한 단서다. 만득 거기가 민숙이 어머니 고향이라. 그리로 갔다는 얘기가 있었어. 근데 벌써 40년 전 얘기니. 살아는 있을지 모르겠네. 선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득 이봐요, 선생. 죽은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다 늙어서 찾아가면 뭐 할 거야? 좋은 꼴 못 볼 수도 있어. 선우 조용히 웃으며 좋은 꼴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맺혀서 이대로는 저 세상 가서도 아내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서요. 남해행 시외버스 안 늦은 오후. 버스가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달린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선우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든다. 그의 꿈속에서 젊은 민숙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온다. 민숙 꿈속 선우 씨. 이 편지 꼭 읽어봐야 해요. 내 진심이 여기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선우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깬다. 버스 안은 고요하고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남해 미조면 작은 폭우 저녁.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선우는 배낭을 고쳐 메고 낯선 폭우에 발을 내딛는다. 등대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다. 선우 혼잣말 여기가 마지막 목적지구나. 민수가 너는 이 바다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니? 마을 노인정 앞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는 노인정을 찾는다. 장기판을 버리고 있는 노인들에게 민숙의 사진빛 바랜 흑백 사진을 보여준다. 선우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박민숙이라고. 여기서 오래 사셨을 텐데요. 할머니 사진을 눈앞에 바짝 대고 보며 에구, 이거 너무 옛날 사진이라 모르겠는데. 박씨. 아, 저기 언덕 위 파란 지붕집 할매 말하는 거 아니여? 아이고, 그 양반 성이 박씨였나? 맨날 바다만 보고 앉아 있어서 바다 할매라고 불렀지. 근데 그 할매, 몸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요양원 들어갔잖아. 선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다. 요양원이요? 어디 요양원입니까? 노을빛 요양원 복도. 선우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간호사가 앞장서며 말한다. 간호사 박민숙 어르신은 최근에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가끔 사람을 못 알아보시기도 하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요. 간호사가 어느 병실 문을 연다. 창가 햇살 아래 하얀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한 노부인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다. 선우는 그 뒷모습만 보고도 숨이 멎는 것 같다. 선우 갈라진 목소리로 민수가. 노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세월의 풍파가 새겨진 얼굴이지만 맑은 눈망울만은 40년 전 그 소녀의 것이다. 노을빛 요양원 병실 낮. 창가에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민숙의 하얀 머리칼 위에서 부서진다. 선우는 몇 걸음 떨어져 멈춰 서 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다. 선우 다시 한번 더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가. 박민숙. 민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우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투명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의 안개는 자욱해 보인다. 민숙은 한참 동안 선우의 얼굴을 뜯어본다. 민숙 작은 속삭임처럼. 선생님. 선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다. 그래. 나다. 김선우야. 기억하겠니? 민숙 미세하게 미소를 지으며 선우 씨. 어서 와요. 기차가 좀 늦었나 봐요. 내가 한참 기다렸는데. 선우는 깨닫는다. 민숙의 시간은 지금 1980년 그 기차역 광장에 멈춰 있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 비친 선우는 주름진 노인이 아니라 가죽 가방을 들고 서 있던 청년 선우다. 병실 안민숙의 옆자리. 선우가 민숙의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는다. 그는 주머니에서 그 노란 봉투를 꺼낸다. 민수가, 내가 너무 늦게 읽었어. 이 편지 말이야. 40년이나 걸렸어. 이걸 여는데. 민숙 편지 봉투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뜬다. 어머, 내 편지네요. 안 읽어준 줄 알고 속상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나요? 나는 내가 쓴 건데도 생각이 안 나네. 너무 오래전이라. 선우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다가 편지를 펼친다. 1980년 가을 민숙의 방밤. 방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다. 민숙이 울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방 안은 난장판이다. 짐 가방은 찢겨 있고 바닥엔 깨진 화병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다. 민숙 문 너머로 소리치며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선우 씨가 기다려요. 그 사람 혼자 역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벽 너머 고함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그놈이랑 도망이라도 가겠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엔 절대 안 돼. 민숙은 절망한 듯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끌어당긴다. 눈물방울이 종이 위로 툭툭 떨어진다. 선우 씨, 지금 이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문을 잠갔고 내일 새벽이면 저를 강제로 서울로 보내신대요. 이 편지는 우리 집 가정부 아주머니께 간곡히 부탁해서 전해달라고 할게요. 다시 요양원 병실 낮. 선우의 목소리가 떨리며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간다. 선우 읽으며 혹시라도 제가 오늘 역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사랑이 당신을 다치게 할까봐 무서워서예요. 선우 씨, 당신은 시인이 되어야 해요. 나 때문에 당신의 꿈이 꺾이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 웃으며 말해주세요. 잘 살았다고. 시인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선우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돈다. 선우의 눈물 한 방울이 노란 편지지. 민숙이라는 이름 위에 떨어진다. 선우 민숙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 민숙아. 나는 내가 마음이 변해서 안 온 줄 알았어. 너를 원망하며 평생을 보냈어. 그게 내 가슴에 박힌 가시였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는데. 병실 오후. 민숙은 선우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맑은 생기가 돌아온다. 시간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이다. 민숙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우 씨? 정말 당신이에요? 선우 놀라며 민수가 나 알아보겠니? 민숙 그의 주름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세상에. 우리 정말 많이 늙었네요. 그 예쁘던 청년 선우 씨가 어디 가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어서 왔어.
선우 허허롭게 웃으며 그러게 말이다. 너도 머리가 하얀 할매가 됐네. 그래도 내 눈엔 여전히 그날의 민숙이로 보여. 민숙 눈물을 닦으며 편지. 읽어줘서 고마워요. 40년 동안 주인을 못 찾아서 떠돌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제야 내 마음이 당신 곁에 도착했네. 요양원 정원 늦은 오후. 선우가 민숙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걷고 있다. 정원에는 붉은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선우 씨, 당신은 시인이 됐나요? 선우 잠시 멈칫하다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며 평생 살았어. 위대한 시인은 못 됐지만 매일매일 너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시를 썼지. 그랬군요. 다행이다.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삶을 포기했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민수가 나. 사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어. 아내는 작년에 먼저 떠났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신 곁을 지켜준 고마운 분이었을 거예요. 그분께 미안해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저 너무 아름다웠던 시절의 한 페이지니까요. 요양원 벤치 노을 지는 시간.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본다. 마치 40년 전 강가에 앉아있던 그 청춘들처럼. 민수가 이제 이 편지 내가 가져가도 되겠니? 내 남은 생애 이정표로 삼고 싶어서. 아니요, 선우 씨. 이제 그 편지는 태워버려요. 선우 의아한 듯 태워버리다니. 어떻게 찾은 건데? 민숙 미련은 불꽃에 태워 하늘로 보내야죠. 그래야 다음 생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무거운 짐 없이 가볍게 만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선우는 민숙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낸다. 요양원 정원 뒤터공터 해질녘. 바람이 잦아든 고요한 저녁. 선우는 작은 화로대 앞에 앉아있다. 휠체어에 앉은 민숙이 그 곁을 지킨다. 선우의 손에는 이제는 낡은 모서리가 헤어진 노란 봉투가 들려있다. 그는 라이터를 켜 불꽃을 가까이 댄다. 선우 불꽃을 보며 정말 괜찮겠니? 이걸 태우면 정말로 우리 사이에 남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 민숙 온화하게 웃으며 증거가 왜 없어요? 당신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주름 속에 당신이 있는데. 종이 조각에 매달려 있기엔 우리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선우 씨. 불꽃이 종이 끝에 닿는다. 마른 종이는 순식간에 불길을 머금고 타오르기 시작한다. 검은 재가 나비처럼 허공으로 날아오른다. 화로 앞 저녁.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다. 타닥타닥 종이가 타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운다. 선우 독백 40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저 연기와 함께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원망도 그리움도 자책도 불꽃 속에선 그저 평등한 빛일 뿐이었다. 민숙 날아가는 재를 손으로 잡으려는 듯 허공을 저으며 저기 봐요. 꼭 우리가 못다 한 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네. 선우 씨, 저 연기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서 우리 고향 과수원에도 내리겠죠? 선우 그래, 그럴 거다. 내 마음이 이제야 자유로워졌구나. 나는 바보같이 이 종이 한 장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벤치 앞 저녁. 불길이 사그라들고 하얀 재만 남는다. 선우가 민숙의 손을 꼭 잡는다. 그녀의 손은 차갑지만 부드럽다. 민숙 선우 씨, 아내분. 이름이 뭐였나요? 선우 의외의 질문에 잠시 당황하며. 정희야. 이정희. 참 맑고 고운 사람이었지. 민숙 정혜 씨. 그분께 참 고마워요. 나 대신 당신 곁에서 밥해주고 아이 키워주고 당신 시 읽는 소리 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내가 했어야 할 일들을 그분이 다 해주셨네. 선우 고개를 떨구며 나는 그 사람에게 늘 죄인이었어. 몸은 곁에 있는데 마음 한구석엔 늘 빈방. 하나를 두고 너를 살게 했거든. 정희도 그걸 알았을 거야. 한 번도 내색은 안 했지만. 민숙 아니요. 그분은 행복했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의 빈방이 되는 것도 사랑이니까. 이제 그분께 미안해하지 말아요. 내가 오늘 정혜 씨한테 기도할게요. 당신 잘 돌려보내줄 테니 나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1990년 어느 겨울밤 선우의 서재. 중년의 선우 40대가 책상에 앉아 시를 쓰고 있다. 아내 정희가 따뜻한 대추차를 들고 들어온다. 선우는 급히 원고지를 덮는다. 정희 부드럽게 웃으며 또 시 쓰세요? 당신은 시 쓸 때 꼭 멀리 떠나 있는 사람 같아요. 중년의 선우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야, 그냥 학교일 생각 좀 하느라고. 정희 선우의 어깨를 주무르며 당신 마음속에 누가 있든 나는 괜찮아요. 그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사려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죠. 정희가 방을 나가고 선우는 덮어두었던 원고지를 다시 펼친다. 거기엔 민숙이라는 이름 대신 노을이라는 단어만 가득하다. 다시 요양원 정원밤. 어둠이 깊어지자 요양원의 조명이 하나둘 켜진다. 선우 민수가 이제 나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아들이 걱정하고 있어. 민숙 네 가야죠. 이제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나요? 선우 가슴을 쓸어내리며 응. 아주 많이. 그런데 말이다. 우리 다음 생엔 꼭 기차역에서 만나자. 내가 이번엔 기차표 2장 미리 끊어놓고 역전 상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눈깔 사탕도 한 봉지 사서 기다릴게. 민숙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좋아요. 대신 그땐 늦으면 안 돼요. 나는 기다리는 거 잘 못하니까. 선우 약속하마. 해가 뜨기 전부터 가서 기다릴게. 요양원 입구 밤. 선우가 배낭을 메고 입구에 서 있다. 민숙은 휠체어에 앉아 손을 흔든다. 간호사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준다. 민숙 선우 씨. 잘 가요. 시 많이 쓰고요. 선우 돌아서서 크게 외친다 그래. 너를 위한 시 꼭 완성해서 가마. 잘 있어라 민숙아. 선우가 멀어지는 모습이 흐릿해진다. 민숙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다가 조용히 읊조린다. 안녕. 나의 첫사랑. 나의 마지막 편지. 노을빛 연가 1편 그날의 편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